다음 세대 의사와 의과학자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가를 환자들이 다시 평범한 내일을 꿈꾸며 만드는 의학,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어떻게 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다 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원인을 제거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지금 환자들을 케어할 건가? 백신을 언제 들여와서 빨리 사용할 수 있을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의문을 던졌고, 암 연구, AI 관련돼 있는 연구, 바이오 인포마틱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재생의학에 관한 연구. 미래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 환자를 위한 공간은 무엇일까? 자유, 정의, 진리를 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대 의료원의 시작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시대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죠. 구한말 일제강점기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었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프다고 해서 자유롭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여성은 진료는 물론이고 의학교육의 기회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때 이제 로제타울 여사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보니까 여자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남자 의사한테 몸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물다섯 살의 여자 의사가 전 세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나라를 찾아서 남편도 사망하고 딸도 이질로 사망하고, 그분들은 왜 왔을까? 그분들의 이 조선에 왔을 때의 그때의 마음은 뭐였을까? 조선시대 말이거든요. 그때 만일에 여자이고 또는 말을 못하는 농아였다, 사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로제타울 여사는 그런 사람들만 다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의료를 혜택을 보게 하고 또 점자를 만들고, 화상 심하게 입은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 젊은 환자에게 본인의 피부를 직접 이식해서 치료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제타올은 조선 여성들이 지속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의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제타올은 1912년 자신이 활동하던 평양 광해여원에서 여성의학반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 조선 총독부 의원 부속의학 강습소에서 청강생 자격으로 3명의 여학생을 입학시키는데 성공해서 이들이 최초로 여의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강생 제도에 대한 반발로 이례적인 성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화여전에서 의과를 설립하거나 세브란스 의정과 협력해서 여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제타울 여사가 여성도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섰고, 자신의 환갑년에 각계 성각자들을 초청을 해서
여의사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김탁원, 길정희 선생 등 여러분이 함께하면서 1928년 창신동에 조선여자의학 강습소가 문을 열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고려대 의료원의 뿌리입니다. 강습소예요, 강습소. 학교도 아닙니다. 강습소가 학교가 되지 않으면, 진짜 대학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자들이 건강해야 되고, 여자들이 건강하려면 여자를 잘 키워서 의사가 되게 하는 이런 강습소 같은 것이 전문 학교 내지는 대학이 돼야 된다. 식민 당국으로부터 정식 의학 교육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기부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김탁원 선생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김성수 선생의 소개로 김종익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김종익 선생은 호남의 부호이자 교육사업가로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이질 감염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65만 원의 기부금을 내놓습니다. 그 기부금을 미천으로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적 선택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아픈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 또 시대가 부르는 곳에 먼저 반응을 했고, 또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의 고려대 의료원을 만든 정신, 그리고 지금부터 변함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업도시로 개발 중인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에 계속해서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울구로공단에서 수첩류와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 양지사의 경우 이번 여름 43명의 1980년대 구로공단과 안산반월공단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손가락이 잘리고 허리가 부서져도 사실 달려갈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도구나 시설, 장치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손이 잘리고 다치고 부서진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의료 불모지였습니다. 수익성이나 환경만 보면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고대의료원은 환자가 있는 곳에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안산병원에 부임받아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시베리아에 강제 징용을 당했던 고려인들, 우리 교포분들이 평생을 거기서 사시다가 안산 지역으로 영구 귀국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었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러시아의 추운 곳에서 살다 보니까 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 그런 문제들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내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진료를 저희가 나가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안산병원에서의 의료봉사의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이 지속되면서 이게 아마 어쩌면 마중물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해외 봉사도 좀 지속적으로 하게 됐고, 국내 봉사도 지속성을 좀 가지게 되면서 의료봉사단의 명칭을 로제타올 봉사단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로제타올 여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일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곳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라. 저는 이 문장이 우리 의료원이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해온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그 울릴리 지역에 봉사를 하러 갈 때는 먼 곳은 2시간 내지 3시간을 트럭을 타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갈 때마다 1000분에서 2000분 가까운 분들이 계속해서 진료받으러 오시고 환자의 차트를 리뷰를 해보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아직도 그쪽은 여성 산모들이 이제 남자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거부감을 갖고 있고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의 모습들 또 보호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치료약이나 시술이나 수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화, 종교, 터전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아울러서 우리가 또 고려하면서 접근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항상 염두에 뒀던 것이 단발성의 진료에 그치는 그런 활동을 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현지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 현지에 있는 보건 의료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조하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외국인 가족이나 아니면은 도서 지역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 같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나 인공지능 AI나 IoT 기술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오지로 또는 재난 현장으로 나가는 것은 거창한 시혜가 아닙니다. 100년 전 우리가 로제타울 여사에게서 받았던 조건 없는 사랑,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갚아가는 과정입니다. 저희 사회공헌 사업실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 시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는 위기 대응의 본부이자 국내 최초로 의료기관에 맞는 ESG 지표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병원은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곳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플랫폼이자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재난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병에 걸려도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있으니 안심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국민 곁이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대의대 교우의 의료사회 봉사입니다. 내가 의사라는 것이 돼서 갖게 된 어떻게 보면 좋은 특권이죠.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의 우리 의료사회 봉사회가 집중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거나 그리고 무시되고 있는 그러한 계층이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념을 계승한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자유, 정의, 진리, 그 다음 가치를 고려대학교 120년 그리고 고대의대 100년 이후에 계속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인 거죠. 한때는 자유, 정의, 진리를 외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었다면 이것을 외치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두 방향의 사회공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치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또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인 글로벌 호의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 저개발 국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100명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몽골, 마다가스카르 다양한 나라의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은 환자 치료에서 나아가 저개발 국가 의료진 100명을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교육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려대 의료원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로제타울 여사로부터 받았던 헌신을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 환자는 뭐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환자인데 공단에 있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그 제본을 하는 환자였는데 절단기가 탁 내려오게 되면서 종이와 함께 손가락 10개가 다 잘라졌던 사례이고 결국 32시간 걸려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그런 사례이죠. 미국의 수부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이 수술 사진만 보고 으악하고 놀래서 수술 결과를 다 나중에 그 발표했더니 깜짝 놀라서 다도 앉아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 뭐라 그러나요? 기립박수라고 하죠. 기립박수를 치고 이제 축하해 주었는데 당시 그 의학계의 상식으로는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여 잘라진 손가락이나 다른 신체의 일부분이 살아남으려면 잘리고 나서 12시간 혹은 8시간 이내에 해줘야지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절단 수술이라든가 미세 혐유 수술에서의 한계를 다 깨버린 것이 우리들이 그 임상 사례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학술 발표도 하고 좋은 반응도 얻게 되었습니다. 부정맥을 전공하는 의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벽이 심방세동이었어요.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약물 치료밖에 없어요. 또 약도 잘 안 듣는 경우가 한 반 이상이었어요. 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약에 의한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를 위해서는 뭔가의 그런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시술을 통해서도 심방세동의 원인을 제거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환자를 처음 시술하게 되고 학회나 우리 부정맥 전문의 모임에서 발표를 했더니 세동 환자를 그렇게 시술한다는 게 맞냐, 그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때 앞으로 이런 시술이 이제 표준화된 치료가 될 날이 얼마 곧 올 겁니다. 올 것이다. 저는 확신했어요. 고대병원 뒤에 아파트에서 3분 만에 올 수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 환자 오면 새벽이라도 언제라도 우리 진짜 모인다. 그리고 그런 부정맥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질환이니까 우리가 진짜 5분 대기죠. 이걸 우리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처음 가동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즐거운 도전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 뛰는 진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런 시술을 통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치료가 됐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고려대 의료원은 유일, 최초, 최고 등의 수식어들이 붙는 성과들을 수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고대 의료원은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선진국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앞에서 끌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흉곽경 수술이
환자분한테 굉장히 많은 통증이라든지 상처를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3개의 또는 4개 정도의 절개창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좀 더 통증도 줄이고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절개창을 2개 그리고 하나로 줄여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최초로 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불안감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반 이상의 기간을 갖고 충분한 그런 술기를 습득하고 시도를 하게 되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일공 로봇 수술이 저희 나라는 5년 전에 허가가 됐지만 현재 외국에서는 1년 전부터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등에서 허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단일공 로봇 수술을 배우기를 원하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실제로 수술을 참관하고 술기를 배우고 교육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본인의 수술을 시작하시고 수술 시작할 때 제가 때로는 직접 가서 수술하는 걸 옆에서 봐주면서 티칭하는 그런 프로ক্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절제하는 상처도 줄일 뿐 아니라 절제하는 조직도 줄이는 것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소의 상처 그리고 최소의 조직 절개를 통해서 암을 완전 정복하고 환자분들한테는 삶의 질이 수술 전후의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과 수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의사가 마음속으로 먼저 포기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복강경과 로봇 수술, 그 다음에 개복 수술을 포함해서 꽤 많은 수술을 집도를 했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는 제가 더 의미를 두는 건 다른 곳에서 포기했던 어려운 그런 재발성 대장암 환자분들을 만났던 시간들입니다. 대장암 치료에서 재발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냥 난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재발성 직장암의 경우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비율이 40%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만큼 고난이도 수술이고 수술이 가능한 의사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2007년 로봇 수술센터 설립 이후에 고려대병원이 써온 수많은 최초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의 정교함을 넘어서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단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환자 중심의 철학이 담긴 결과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경쟁력은 여러 의료 장비를 비롯한 인프라와 탁월한 술기를 가진 여러 교수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수술 실적 등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통합적 접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전후의 맞춤형 치료 설계, 그 다음에 항문이라든지 이런 기능 보존의 전략,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다면적인 진료가 고려대학교 의료원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다시 평범한 내일을 꿈꾸며 만드는 의학,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려대학교 병원만의 진정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사율이 최고 90%에 이르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메르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요한 교수님은 연구실에서는 엄격하셨지만 항상 제자들과 학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으로 가라고 하신 요한 선생님의 정신은 후학들에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요한 선생님께서 환탄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하신 것은 단순한 질병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러스 연구 주권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공포에 몰아넣었던 토착 감염병의 원인체를 우리 손으로 밝혀내고 진단법 개발과 예방 백신까지 완성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은 한타 바이러스는 설치류만을 숙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을 던졌고 바이러스는 결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 임진 바이러스는 다른 RNA 바이러스들과 같이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인 유전자 재조합과 변이를 거치며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환경 변화와 인간, 야생동물 간 접촉이 늘어날수록 종간 장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병원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백신은 몸이 아파서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쓰는 치료제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아주 중요한 그런 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의 허가 과정도 훨씬 까다롭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런 자금이 필요한 그런 일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장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여건이고요. 이런 역할을 다 정부가 할 수는 없다. 민간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H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한타바이러스 mRNA 백신을 개발하는 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WHO가 디지즈 X로 명명한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그런 백신을 개발해서 인류 보건에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를 위협할 디지즈 X는 가설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수많은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고,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하고 현장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희 기초의학을 하시는 미생물학 교실이나 예방의학 교실, 그리고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저희가 몰입형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2025년 6월에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로 백신역 시설가 확장 이전을 하면서 그때 BSS 3 시설이라든지 중앙실험실, 또 면역연구실,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까지 저희가 지금 다 구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최고 시설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까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백신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코로나였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백신을 만들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 두 번째는 우리만 백신을 빨리 구해서 쓴다고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다. 결국 백신의 평등, 결국 저개발 국가에도 적시의 백신이 공급이 되어야 전 세계 팬데믹이 종식되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앞당길 수 있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어서 저희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도 만들고 저개발 국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이 쌓아온 바이러스 연구의 유산과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면 제2, 제3의 한탄 바이러스를 찾아내 원인 불명의 질병을 극복하고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3개의 상급 종합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안암병원 같은 경우에는 ICT 융합, 디지털 병동과 같은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요. 구로병원 같은 경우에 주변에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같은 주변 기업들의 개방형 실험실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개방형 실험실을 통한 기업들의 연구 수요와 그거의 임상 적용을 서포트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고, 안산병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브라 PC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임상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 안산 사이언스 밸리와 서로 협력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언스 밸리에 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연구를 하고 이것이 임상에 적용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병원이 모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이 되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개의 상급종합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3개의 연구중심병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병원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고려대학교 의료원 의학연구처를 통해서 안암병원의 강점, 구로병원의 강점, 안산병원의 강점을 서로 융합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3개의 상급 종합병원이자 3개의 연구중심병원이 된 이펙트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건의 진료 정보가 발생하는데요. 의료 데이터 관리가 잘 되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피스는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의 약자로 말 그대로 병원의 모든 정보를 정밀의료를 지향해 표준화된 형태로 관리하는 4세대 시스템입니다. 안암, 구로, 안산병원 모두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통합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암병원 환자가 구로병원에 가셔도 같은 시스템에서 연속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세 병원의 환자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며 협진할 수 있어 병원 간 장벽 없이 유기적인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꼬박 4년 이상 준비했고 2021년에 새 병원이 피스로 100% 전환을 이뤘습니다. 피스에 차곡차곡 쌓인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환자별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해서 미리 예방하고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실제 기저 효과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자료 공유로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이고 환자에게 꼭 맞는 약을 찾아주는 맞춤 투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치료 효율성과 환자 안전성은 높아지고 의료 비용은 절감되는 선순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피스 플랫폼을 국내를 넘어 모든 병원들과도 정보를 연계하는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미래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 환자를 위한 공간은 무엇일까? 안암병원 신관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파격적이고 그다음에 선진적인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셨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보면 항상 그 본질을 잃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굉장히 큰 어떤 확장성, 화려함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을 때 항상 의료는 진료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1번이다. 일인실로 하는 ICU, 신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듈러 외래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신관 병동 위층에 보면 간호간병제 시스템을 대비해서 4인제 안에 그 간호사 널스 스테이션이 병실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 배치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듈러 외래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저희가 거의 다 설계 안으로 가는데 저희가 리뷰를 해보면 모듈러 외래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쓰고 계신 게 고려대학교 의료원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4인실 병실 앞쪽으로 간호 스테이션이 이렇게 병실 안쪽으로 전진돼서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병원에는 거의 대부분 다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으로는 최초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실행이 된 그런 사례가 됐죠.
우리는 다음 세대 의료 전체를 떠받칠 구조를 만드는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의과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의료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또 그 흐름을 먼저 고민하고 준비하는 플랫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글로벌 협력이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최초로 학부 단계부터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트랙을 가동해서 진료실을 넘어서 실험실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정릉의 MRI 정밀연구센터와 백신 혁신센터를 개소하는 등 중개의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 인프라를 확장하고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최상위권이자 세계 100대 의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고려대 의대가 추진하는 여러 글로벌 파트너십은 학생들이 세계적인 석학들과 나란히 앉아 인류의 과학적 질문에 함께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갖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의대가 길러내야 될 미래형 인재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확장성, expandability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연구와 기술, 그리고 법과 윤리,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영역까지 자신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식 술기는 가장 기본적인 의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런 경계를 허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융합적 사고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수많은 진단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낼 수 있지만 그 데이터 뒤에 숨겨진 환자의 삶과 맥락을 이해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의사의 몫입니다.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할수록 특정 기술이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 즉 메디컬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은 바로 이 힘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왔고 저는 그 축적이 오늘날의 고려대 의료원의 탁월성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믿습니다. 고려대 의료원의 연구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오래전부터 눈앞의 진료 수익보다는 미래의학의 기반을 먼저 마련하는 일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를 했고 인공지능을 통한 의료의 고도화, 그리고 정밀의학을 통한 개인 맞춤형 암치료, 재생의학,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치료, 그리고 뇌 질환과 관련돼 있는 뇌과학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우수한 연구자들을 초빙하여서 서로 융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를 통한 융합 연구의 결과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치료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가 논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닿아야 의미가 있다는 철학이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쌓여서 2014년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기술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였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원 창업 기업들에 대한 서포트, 이 창업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데에 대한 서포트, 그리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서포트,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라든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그냥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 환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술을 사업화해서 사업화된 기술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쓰여질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의료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에 의학연구처에서 쓰는 예산만 3천억 이상입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100억을 돌파하였고요. 2022년에는 270억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주요 바이오텍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이 다시 난치병 연구와 미래 인프라로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국부를 만들고 그 결실이 새로운 신약과 치료법이 되어 환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있는 미래 의료의 표준 모델입니다. 지금 의료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제4고대병원은 단순히 네 번째 병원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미래의료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첨단 의료기술과 회복기재활병원, 노인돌봄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안암구로 안산이 각자의 현장에서 축적해온 진료 연구 교육의 성취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 증명하는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 로봇, 디지털 트윈, AI가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귀가하는 데까지 모든 여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의료진은 AI의 도움을 받아 오직 치료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차세대 연구 허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환자는 따뜻한 배려만 느끼는 공간.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병원의 모습입니다. 동탄병원은 스마트하고 하이테크한 건 굉장히 당연해. 그런데 편안한 호텔과 리조트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숙제로. 컨셉이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시설이 다른 것들이 있으면 상급 종합병원은 감염이나 기타 문제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세퍼레이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전생에 주기적으로 진짜 엮으려면 공간도 엮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 공간도 명확하게 비워져 있어야 되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를 말씀하셨고, 지금의 모습과 그런 개념대로 탑재가 된다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단언컨대 가장 스마트한 병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비전인 미래야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앞장서서 미래의료를 개척하고 세계에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연구 철학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구 결과물이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은 그냥 특허 내고 논문 쓰고 타장되는 연구들이 더 많았는데 환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원하는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국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더욱 매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부터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까지 끊임없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초연결 의료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기기로 본인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그 정보가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필요할 때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시기죠. 진료 현장에서는 초협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 의료진이 데이터로 긴밀히 소통하고 AI가 분석을 도와줘서 한 환자에게 최적화된 다학제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저희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혁신을 통해 환자분들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예방 중심적인 의료, 그리고 개인별로 최적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더 넥스트 메디슨은 단순한 기술의 혁신을 넘어 가장 앞선 의술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는 따뜻한 의료입니다.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실력 있는 병원은 병원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병원이라는 것은 환자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짐까지 헤아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로 진료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병원, 그것이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지향점입니다. 야, 벌써 이제 100주년이잖아요. 100주년 때에 우리 사회에 고대 의과대학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100주년을 계기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이나 하버드 의과대학 병원 같은 병원을 우리나라에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진료, 교육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는 1위, 세계적으로는 30위권에 안에 드는 유수한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을 100주년 행사를 기념으로 해서 도약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우리가 지켜온 공공성, 다양성이라는 가치 위에 정밀의학과 AI 기반의 첨단 과학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임상과 연구 그리고 글로벌 협력이 경계 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통합적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환자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끝내 해결해내는 가장 고대다운 의사를 키워내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쉬운 길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 위대한 발자취는 환자 곁을 지켜온 모든 교직원 여러분의 땀과 헌신, 그리고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삶과 미래를 치유하는 의료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대의료원은 지난 100년이 다져준 단단한 토대 위에서 희망의 이름으로 새로운 100년의 집을 세워가려 합니다. 고려대의료원은 앞으로도 세상에 없던 미래의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실현하고 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